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제 책을 한 권 봤습니다. 그 책 내용이 여러 가지 논문들을 이렇게 주제를 정해가지고 관련된 논문들을 쭉 정리했던 건데,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렸던 그 논문들을 몇 가지 주제니까 기업의 경쟁력 강화, 뭐 기업의 구조 개선, 뭐 이런 주제별로 이제 책을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마케팅에 관련된 얘기도 있고, 뭐 전략에 관련된 얘기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인사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그 발표됐던 논문들을 정리한 책인데요. 그 내용들을 좀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책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논문이 핵심 인력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 논문을 쓴 저자는 스털링 리빈스턴이라는 사람이고요.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가시면 있고요. 이 책에서는 8개의 논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프리 페퍼 교수, 그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제일 유명하니까 아마 그 양반 이름을 제일 처음에 쓴 것 같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번역한 건 이 책만 번역했고요. 나머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은 인적자원관리,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인사 전략이다 해서 출판사는 21세기 북스, 출간된 날짜는 2009년 7월 7일입니다. 전체 페이지는 약 278페이지 정도 되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모두가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그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격월로 이렇게 나오는 잡지예요. 그 잡지에 논문들을 주제에 따라서 분류해서 시리즈로 만든 책입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소개드릴 핵심 인력과 피그말리온 효과는 저자는 이제 스털링 리빈스턴, 스털링 연구소 소장이고요. 이 양반은 그 하버드 경영대학에서 25년 동안 재직을 하다가 나와서 스털링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CAL사, 그러니까 칼사를 설립해서 컴퓨터를 활용한 리더십 개발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뭐 하브리지 하우스를 포함해서 여러 경영 자문 및 교육기관을 설립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이 논문 내용과도 이제 뭐 통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부하의 성과에 대한 상사의 기대가 가지는 영향력을 최초로 연구해서 이를 증명했다고 하네요. 원래 제목은 피그말리온 인 매니지먼트라는 제목이고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는 1988년 9, 10월호에 논문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목차는 개인의 기대가 타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대와 생산성의 관계, 그리고 기대의 위력, 그리고 입사 초년 시절이 미래 성과를 결정한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젊은 핵심 인력을 관리해라 라는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인의 기대가 타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소제목에서 보면, 그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자의 기대가 관리자의 대우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부하 직원에 대해서 관리자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리자가 부하 직원을 대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부하 직원이 인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부하 직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그래서 부하 직원의 성과에 대한 관리자의 기대가 높아지면 부하 직원의 생산성은 높아질 것이고, 관리자의 기대가 낮으면 생산성 역시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과거 10년 동안의 어떤 기업 사례들을 쭉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밝혀진 결과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직원들에 대한 관리자의 기대와 대우 방식은 직원들의 성과 향상과 빠른 승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수한 관리자들이 보면 직원들에 대한 높은 기대 성과 기대를 창출하는,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하게 되더라는 거죠. 반대로 우수하지 못한 관리자들은 이런 성과 기대를 창출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생산성도 낮아지게 되더라. 그리고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은 관리자들이 자신들에게 기대하는 수준을 대체로 달성하는 경우가 많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밝혔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많아? 두 번째로, 그럼 기대와 생산성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자기 실현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미국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사에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원들을 3개의 팀으로 나눴죠. 그래서 첫 번째 팀에는 그 최고 실력을 가진 6명의 사원들 플러스 최고 실적의 팀장, 이렇게 팀을 하나 구성을 했고, 두 번째는 중간 실적을 가진 6명의 사원과 중간 실적의 팀장으로 구성을 하고, 세 번째는 가장 낮은 실적을 가진 사원들과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인 팀장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최상의 능력을 갖춘 팀의 실적은 상당히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팀은 역시 예상대로 저조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이 중간 실적의 팀이 예외적인 생산성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그럼 이렇게 됐느냐, 이제 요거를 좀 보는 거죠.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이 중간팀, 요 팀의 팀장은 자기 스스로가 최상팀의 팀장보다 뒤처질 이유가 없다고 이제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팀 실적이 최상의 팀 실적보다 뒤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러다 보니까 이 예언이 실현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가설, 이게 맞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과학적 연구 대상이 되고 있더라. 요거 관련해서 그 하버드 대학 교육학자인 그 로버트 로젠탈이 있습니다. 로젠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양반은 그 학생들의 지적 능력에 대한 선생님의 기대가 학생들의 자기 실현 예언을 가져오는 교육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거가 있으니까 발표를 했겠죠. 그리고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여름방학 때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60명의 유아들을 2개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한 팀은 막 성과를 인정해주고 학습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 향상됐다고 인정해주고, 또 한 팀은 학습 능력이 느리다라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두 그룹을 비교했더니 별다르게 차이가 없는 유아들이었는데도 이 첫 번째 그룹의 학업 성과가 훨씬 높더라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배 아플 때 먹는 약을, 그러니까 감기약을 배 아플 때 먹는 약인데 이게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낫게 되는 그 기분적인 그런 걸 얘기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그렇다고 믿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 이제 실현이 어느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 예언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실패의 유형들을 보면, 자, 긍정적 기대는 높은 실적을 가져오는데 부정적 기대는 낮은 실적, 낮은 생산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 보면은 성공적이지 못한 영업사원들은 자기 이미지와 자기 존중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그 자기에 대한 관리자의 낮은 기대 혹은 낮은 평가와 관련해서 계속 실패하면 그게 굳어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실패를 초래할 상황을 미리 피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자아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달성해야 되는 그 목표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대의 위력. 자, 관리자가 부하에게 높은 성과를 기대하지 않을 때 관리자가 그거를 감추고 나는 너한테 높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어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솔직한 심정을 감추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최소한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자기의 그 본심이, 그 의사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관리자의 그 부정적인 느낌은 잘 전달이 되는 반면에 긍정적인 기대는 잘 명료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 보면 관리자의 높은 기대와 높은 생산성을 유발하는 관건은 결국 조직 구성을 바꾸고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부하 직원을 대하는 그 관리자의 방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실 가능한 목표.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막 무턱대고 기대한다고 해서 잘 된다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러면은 미리 사기가 꺾여버리겠죠. 뭐 그런 상사들 많죠. 되도 않는 수준 높은 목표를 갖다 들이대면 그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부하들은 일하면서 애초부터 그게 안 될 거다라고 믿고 있을 때 그때는 성과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실현 예언의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기대가 확고한 긍정적 사고력과 일반적 믿음에 바탕을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고하게 믿고 있어야 되지만 보통 사람들이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관리자가 현실성 없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직원들이 느끼게 되면 관리자가 기대하는 만큼의 높은 생산성을 이룰 수 있는 동기부여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기대치와 동기부여의 관계는 결국에 이제 종형의 곡선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 강도가 높아지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성공 가능성이 뭐 대충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되면 요 정도까지는 계속 동기부여가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굳이 열심히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아예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아예 목표가 달성될 수 없는 상황도 마찬가지고 노력을 안 해도 달성될 수 있는 상황은 이 동기부여 강도가 현저하게 낮다는 거죠. 자, 성공 가능성의 기대치가 50%까지는 동기부여의 강도와 노력이 증가하지만 50% 수준의 기대치를 넘어서면 점차 동기부여의 강도와 노력의 정도가 감소하게 된다. 그래프의 양극점에 해당되는 이 부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기대되는 상황과 확실히 달성 가능하다고 기대되는 상황에서는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나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신들이 희망하는 수준에 근접한 그런 성과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자신의 성과 목표를 낮추기 때문에 성과는 감소하게 되고 직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유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성과 기대치, 그러니까 그거와 유사한 수준에서 이제 높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수성의 비밀. 성과에 대한 기대와 관련해서 우수한 관리자들은 직원들의 성취에 관한 높은 기대를 일관성 있게 보여준다. 근데 우수하지 못한 관리자들은 그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거는 관리자 스스로가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자신의 능력을 믿는 정도가 결국 직원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즉, 우수한 관리자가 창출하는 성공적인 경험과 능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기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 부하 직원도 잘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게 그걸 보면서 직원들은 관리자의 확신에 찬 기대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그걸 달성하려고 노력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훈련과 동기부여 능력에 대한 관리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그 스위니의 기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스위니 기적이 뭐냐면 그 제임스 스위니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 미국 툴레인 대학에서 이제 그 산업경영 그리고 정신의학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대학에서 이제 바이오메디컬 컴퓨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컬 컴퓨터 센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본 거니까 아무리 학력이 낮은 사람이라도 충분히 교육을 받으면 훌륭한 컴퓨터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이제 자벽부로 있다가 컴퓨터 센터의 수의로 근무하는 이
이 존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서 오전에는 수의 업무를 시키고 오후에는 이 스위니 교수가 이제 컴퓨터 작동에 대한 교육을 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를 작동하려면, 그리고 더군다나 저 메디컬 센터의 그 컴퓨터 작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정 수준 이상의 지능 지수가 필요하다고 이제 했는데, 존슨을 테스트하니까 이 지적 수준이 컴퓨터 자판을 일일이 익힐 능력이 못 된다 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했는데, 이 스위니 교수는 이제 버틴 거죠. 존슨한테 그런 기회를 안 주면 내가 센터 운영직을 그만두겠다 막 이러면서 자기 요구를 관철시켰고, 그래서 막 이제 이 존슨을 교육을 시켰더니 존슨이 나중에 그 컴퓨터 기술을 충분히 습득했고 지금은 이 메인 컴퓨터실을 책임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 신입사원들한테 이 컴퓨터 작동하고 그 프로그램 작업을 교육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존슨의 어떤 교육 능력이 아니라 이 교육을 시켰던 이 스위니 교수 자신의 이 교습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훈련과 동기부여에 대한 관리자의 믿음이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사 초년 시절이 미래의 성과를 결정한다. 자, 이 부분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부하 직원들 스스로 자신의 높은 성취 욕구나 관리자에 대한 기대는 과거의 성과 기록이 암시하는 현실성에 의해서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미 뭔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경험들이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젠탈 교수가 자기 실현 예언에 관련해서 이제 자기 실현 예언을 얘기했던 로젠탈 교수가 이제 어떤 실험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얼마나 교육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가르쳐 줬죠. 막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의 교육적인 기대는 고학년보다 저학년에 더 효율적으로 작용을 하더라. 그러니까 보면 고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선생님의 기대는 뭐 학생들의 그 동기부여나 태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데 지적 성장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은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오고 고학년은 이제 안 나오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저학년의 경우에는 환경에 적응하는 유연성이 아직 높고, 왜? 경험이 아직 없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원인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미래 성과의 핵심 열쇠. 자, AT&T에서 관리직으로 조기 승진했던 사람 49명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입사 첫 해에 그 사람들의 성과에 대한 관리자의 기대, 그리고 향후 5년 뒤에 이들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이것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국 입사 초년 시절에 발생하는 상황이 중요하더라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입사 초년 시절에 이제 회사가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해서 본인 스스로 이제 긍정적인 직무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의 기준도 이제 높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내재화하게 되고, 그렇게 형성된 태도와 기준이 결국 나중에는 성과 향상과 승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신참 관리자가 되면 본인 스스로 내재적인 동기 강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핵심 업무를 달성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더 중요한 업무들이 이 사람들한테 이제 주어지고 그러는 거죠. 결국 회사가 그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점점 커지는 만큼 이제 회사에 대한 그들의 공헌도 따라서 같이 이제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년 시절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사를 보면, 자, 입사 초년 시절에 같이 일했던 관리자가 향후 그의 승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반대로 관리자가 부하 능력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거나 그럴 의향이 없다라고 하면 부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능력보다, 실제 가진 능력보다 낮게 평가를 하죠. 그러면 자기 이미지도 훼손하게 되고 직무나 고용주나 승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더라. 반대로 이제 관리자가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신입사원은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구축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보험사의 영업사원 100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시절에 능력 있는 상사와 만났던 그룹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사와 일했던 그룹을 나눠서 조사를 하니까 중간 정도의 적성을 가진 신입사원들, 그러니까 어쨌든 출발이 똑같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능력 없는 상사 밑에서 일할 때보다 능력 있는 상사와 일할 때의 실적이 한 5배 정도 높더라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발도 꽤 중요하다. 근데 보면 자, 인력 선발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이 보면 효율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하는 건데, 여기서 효율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뽑는 사람이 자기 자신, 관리자 자신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관리자들은 자기와 조화되는 훌륭한 인재를 제대로 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물론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잘못 뽑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성과보다 잘 못 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수한 관리자와 우수하지 않은 관리자는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우수한 관리자는 자기가 실수를 인정하고 포기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선발, 훈련, 동기부여를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물러서는 과정이 상당히 더디게 나타납니다. 근데 우수하지 않은 관리자들은 직원을 신속하게 뽑기도 하지만 쉽게 포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젊은 핵심 인력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 신입사원의 성과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되면 향후에 그 사원에 대한 기대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신입사원의 첫 직송 상사는 회사 내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AT&T의 인사책임자가 했던 얘기예요. 근데 실제 상황은 연구 결과와 아주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신입사원들이 초기에 같이 근무하는 관리자들은 회사에서 별로 유능하지 않거나 경험이 적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들한테 초기에 걔네들한테 뭐 어떤 큰 기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위에 붙이는 직속 상사도 그렇게 유능한 사람을 붙이진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최고 경영진들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은 개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효율적이지도 못한 인력관리 방식을 과감히 수정해서 가장 중요한 젊은 핵심 인력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면 자, 능력 이하의 영업관리자 밑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은 뭐 생산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존중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또한 직무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감을 추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방어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자존심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업직의 높은 이직률,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정보들이 그 채용 공급원인 대학가에 회자되면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영업직을 꺼리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신입사원들에 대한 관리자의 낮은 기대치와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이게 결국 회사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관리의 기준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들이 이런 면에 숙련돼 있고, 그리고 부하 직원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가지면 결국 직원들의 능력이 개발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거다. 그래서 결국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바로 관리자고, 그래서 그 관리자 스스로가 피그말리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추신, 저자가 했던 나중에 이제 이 책 쓰겠다고 하면서 논문을 쓴 한참 뒤에,
그러니까 이게 아마 88년에 나왔으니까 20년, 한 2008년 정도에 이 리빙스턴한테 이제 요걸 가지고 책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해줄 말 이런 거를 나중에 좀 적어달라라고 했더니 이제 그런 말이 왔어요. 그 중에서 보면, 자, 능력이 탁월하지 못한 경영진이 창출한 자기 실현 예언은 의심스럽다. 그래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관리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높은 기대치를 확신하고 이거를 직원들한테 납득을 시켜야 직원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산업 지식과 직무 기술을 획득하고 있어야 한다. 그게 없는 자기 실현 예언은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과가 좋은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들 간의 차이점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고 있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에 있다라는 얘기가 적었던 글들 중에 좀 눈에 띄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